아마 이 책은요,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뭔가 내가 줄거리는 대략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오며 가며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듣거든요. 파우스트 이렇게 하면 뭐 악마한테 영혼을 판 파우스트 이렇게 나오거나, 안 그러면 뭐 악마한테 속은 파우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줄거리를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책을 안 읽으신 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 스토리라인을 짜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기존에 알고 있던 파우스트 느낌은 아닐 거예요. 괴테 작가님께서 60년의 시간을 썼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 6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책을 쓰고 이야기를 구상하다 보면 본인의 심정이 아무래도 투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처지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인간의 변덕스러움을 투영한 인물이 파우스트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읽어보면 굉장히 약간 좀 짜증날 정도로 굉장히 변덕스러워서 주변 사람들한테 다 피해를 줍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성인 입장에서 딱 성인 입장에서 이 책을 읽어보면 오히려 저는 이 악마라는 인물, 이 메피스토텔레스라는 인물에 조금 더 이제 좀 집중해서 읽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또 그것도 재밌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악마가. 에이, 무슨 악마가 매력적이야, 너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제가 철저하게 악마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 계약 자체는 굉장히 공정한 계약이었어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이제 악마의 성격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악마는 이름만 악마예요. 이름만 악마. 얘는 제가 봤을 때 영웅이에요, 거의. 왜 그러냐? 제일 처음에 이 파우스트랑 계약을 한 이유가 뭐냐면, 악마가 자신보다 더 높은 신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강한 사람한테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내가 당신 이길 수 있으니까 파우스트의 영혼을 내가 꼬드기인지 못 꼬드기인지 보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신도 심심하던 찰나에 잘 됐어, 한번 해봐, 꼬셔봐. 이렇게 하면 너가 걔 파우스트 꼬시면 내가 인정해줄게 해서 악마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신에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영웅의 담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담대함, 이 사람의 포부, 맞죠? 큰 꿈을 꾸는 거예요. 약간 본인이 솔직히 그냥 안 싸우고 살면 되는데, 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큰 꿈을 꾸고 이제 달려드는 거죠. 여기서 일단 저는 한번 감동받았죠. 그 부분에 있어서만, 물론 나쁜 짓도 하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멋진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 이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파우스트가 악마한테 속아요. 악마가 계략을 좀 짜거든요. 아까 뭐 말씀드렸던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뭐 잃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제 생각했던 게 어떤 거냐면, 결국 속았다라는 것은 이게 조금 더 똑똑했다라는 거 아닐까요? 악마가 조금 더 계획적이었고 조금 더 똑똑했다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 파우스트가 인간계를 대변하는 지식인이거든요. 완전 유명한 박사예요. 근데 안 되는 거죠, 악마한테. 악마가 이미 2중 3중으로 인셉션에서 설계한 이 모든 것들에 함정이 안 걸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이제 모든 걸 얻었다가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과정을 보면 다 악마가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능지 차이, 지능 차이가 이미 터진 거예요, 거기서. 안 돼요, 이미. 그래서 야, 이 사람은 담대한데 똑똑하기까지 하고 계획적이야. 되게 섬세하기도 하죠, 맞죠? 이 부분에서 와, 얘 진짜 장난 아니다 라고 싶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일단은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봤을 때 본인의 일을 사랑하는 아이 같아요. 물론 그게 나쁜 일이긴 한데 그걸 열정적으로 해요, 애가 막. 뭐 어떤 걸 하냐면, 나중에 또 생각하니까 좀 화가 나는데 그 부분이 있거든요. 이 파우스트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해요. 그 비너스, 아프로디테 아시죠? 동일인이잖아요. 그 비너스를 자기가 이제 비너스랑 같이 살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그 몇천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파우스트가 데려오라고 하는 거야, 악마한테. 야, 너 뭐든 할 수 있다며. 이거는 거의 뭐 돈 안 주려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생트집 잡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악마가 그걸 또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악마도 약간 자기들만의 신들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 선을 넘어가면 이게 뭐 전쟁이 된다거나 악마도 이게 자기가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얘는 약속이고 그리고 본인의 일에 몰입을 했기 때문에 합니다, 그거를. 비너스를 찾으러 약간 막 이제 되게 뭐 막 저승으로도 떠나고 막 그래요. 결국에 찾아가지고 데려다 주거든요. 물론 비극으로 끝나긴 하지만.
이게 본인의 일에 그만큼 몰입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 영웅의 자질이랄까.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결국은 이거는 이름만 악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겠고, 물론 이제 내가 이제 계속 신경 써서 걔한테 속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되게 재밌는 포인트로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게, 악마 입장에서 책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또 재밌거든요. 이게 파우스트가 진상 중에 진상, 이런 얘기해도 되나? 진상이에요. 얘가 뭐 이상한 거를 막 요구하거든요, 계속. 근데 악마는 다 들어주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여러분 스포를 좀 하면, 와, 이게 또 결론으로 가면 결국에 파우스트는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악마랑 내기한 신이, 야, 얘는 보니까 영혼은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구원해줄게 하고 슉 데려가 버려요. 그게 천국에서 그냥 노는 거예요. 와, 나 이거 보면서 진짜 아마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파우스트가 내가 예전에 알던 막 불쌍하고 뭐 이런 그 속고 영혼을 뭐 뺏기고 그런 스토리가 전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읽으면서 되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하는 책이에요. 왜냐면 이게 되게 고전 중에 고전이다 보니까 은유적인 표현이나 함축적인 표현이나 약간 시적인 표현들이 좀 많거든요. 자, 우선 첫째, 주인공 파우스트와 그리고 악마 이름은 메피스토텔레스예요. 이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일단 이 파우스트는 박사예요. 박사. 나이가 조금 많은 박사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거래를 하거든요.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실 거예요. 거래를 하는데 이게 강제로 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파우스트도 원하고 악마도 원하는 그런 거래, 서로 원했던 공정한 거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작은. 그리고 파우스트가 이 거래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요, 본인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약간 갈망이 있었어요. 특히 지식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박사인데 인간계에서는 엄청 똑똑한 사람인데, 이게 뭔가 인간의 한계가를 느끼면서 약간 조금 더 잘 알고 싶다, 조금 더 뭐 연구하고 싶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갈망, 그리고 순수한 욕심, 지적 호기심, 또 어떻게 보면 권태로움이랄까? 주변에서 다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엄청 유명한 박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조금 더 새로운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 악마한테 거래를 이제 서로 이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악마와 계약을 하고 나서, 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악마 너가 나를 위해 모든 일을 해줘. 그러면 내가 나중에 영혼을 줄게 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마 입장에서는 파우스트를 믿고, 그러니까 뭐 신용거래 완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후불로 이제 하는 거예요. 영혼은 나중에 후불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오케이 좋다 하고 이제 가는데, 제일 처음으로 파우스트가 악마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젊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괴테가 정말 원한 것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젊어져요. 그래서 엄청 그 나이 든 박사에서 엄청 젊은이가 돼요. 막 20대 젊은이가 되고, 막 겉으로 보기에 진짜 20대 건장하고 되게 멋있는 20대 젊은이가 되는데, 그래서 막 다 누려요. 약간 지금 그때 당시에 본인이 못 가졌던 걸 다 가지게 되니까 엄청 누려요. 근데 이제 사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이렇게 딱 되게 젊어지고 나니까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지고 나니까 이게 또 되게 또 사랑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딱. 그래서 이게 지나가다가 저 사람 진짜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니까 악마가 가서 헌팅을 해줘요. 악마가 딱 가가지고 싹 해서 꼬셔주고 막 하거든요. 막 데이트도 시켜주고 막 난리 납니다. 그래서 또 잘 돼요. 근데 결론은 이제 조금 비극으로 끝나긴 하거든요, 사랑은. 그래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비극으로 끝나긴 하는데, 우선 일단 악마는 약속을 지켜줬거든요. 악마는 약속을 지켜줬어요. 그 사랑을 끝까지 해피엔딩으로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악마한테 하지 않았으니까, 뭐 악마 입장에서는 뭐 그 사람이 해피엔딩까지 가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악마니까. 그래서 그냥 비극으로 끝이 나고. 근데 이제 파우스트가 또 변덕을 부리죠. 이제 사랑을 한번 또 해보고 나니까 약간 명예욕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명예욕, 우리 또 좋아하는 영앤리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명예욕을 되게 원했기 때문에 그 왕 옆에서 왕한테 조언을 해주는 굉장히 이제 명예 있는 그런 이제 업무를 담당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되게 이제 명성도 좀 올라가고, 뭐 왕한테 사유지도 받고 사택지도 받고, 뭐 사병도 이제 거느리게 되고, 그러니까 명예를 또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딱 사람이 가지고 싶은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맞죠? 뭐 되게 건강한 젊음, 그런 외모, 그리고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뭐 돈, 권력 이런 걸 다 가져요. 다 가지는데 결국에 시간에 쓰러지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결국에 다시 또 다 쓰러져요. 결국에 아무것도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인생의 허망함을 약간 투영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스토리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나를 무너뜨리는 거는 후회로 쌓아온 시간들이었구나. 이런 것들 되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읽다가 너무 또 권성징악 이런 거 이제 지루하고 그러면 악마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우스트를 소개를 드렸고요. 뭐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신작들 나오면 또 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